네, 안녕하십니까. 수동쌤입니다. 드디어 오늘 수능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표에 대한 간단한 분석과 올해 정시는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간단하게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국어가 최고점이 149점이었죠. 수학이 147점, 미적분 또는 기하가 147점이었는데 올해는 완전하게 역전돼서 수학이 145점으로 작년보다는 살짝 낮아졌으니까 시험은 작년보다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조금 쉬워지긴 했는데 국어가 난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국어가 이제는 변별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수학이 원탑으로서 거의 수학 깡패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수학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국어나 다른 과목의 불리함을 상당히 극복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원래도 수학을 잘하는 이과생이 유리했었는데요. 올해는 더욱더 자연계열 수험생이 자연계열 모집단위나 인문계열 모집단위에서 작년 이상으로 맹위를 떨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학은 최고점은 이렇게 높았는데요. 작년보다 만점자도 많이 줄어들어서 수학 역시 쉬워 보였지만 어려운 시험이어서 최고 득점자들, 최상위권들이 조금 더 약화된 느낌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7.83으로 작년보다는 1등급의 비율은 조금 더 많아졌는데 2, 3등급대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는 3등급까지 대략 작년보다 7% 정도 줄었으니까 영어는 보통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죠. 대신 수능 최저를 수시에서 맞추려는 학생이 영어로 많이 맞추는데 그 수시 충족을 하는 영어 과목이 2,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는 수시에서 최저 충족할 비율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영어의 등급별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보면 2, 3등급대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최저 충족을 많이 못했겠네요. 다음에 탐구는 문과 계열의 사회탐구의 최고점이 살짝 올라갔어요. 아직도 이과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탐구 과목의 불균형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문과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작년에는 탐구까지도 매우 불리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경향은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능 결과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수학 때문에 매우 간결한데요. 일단 국어나 수학의 표준 점수가 둘 다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별 환산 점수 반영할 때 국어 수학에서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하는 상위권의 모집 단위들은 합격선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대학별 환산 점수 자체가 표준 점수가 떨어지니까 합격선이 작년보다는 떨어질 게 분명하고요. 상위권 인문계열의 경영, 경제 등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학과들은 이과생의 교차 지원이 작년만큼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인문계열은 수학 강자들과의 한판 대결이 예상되고 있고요. 수시 충족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수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많아지고 정시 모집 인원이 많아지겠죠? 이번에 인서울 대학들은 정시 모집 인원이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수시에서 이월되는 모집 인원까지 많아지면 모집 인원이 대거 늘어나는 효과죠? 그럼 상위권 대학부터 도미노처럼 모집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게 입결을 하락시킬 요소가 될 게 분명하고요. 하지만 정시는 생명체입니다. 이렇게 딱 점수가 고정됐다고 지원 대학이 완벽하게 정해지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능 성적을 가지고 상향 지원을 할 건가 하향 안정 지원을 할 거냐에 따라서 입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니까 누구도 입결을 예상할 수는 없지만 낮아질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수학은 최상위권의 학생층이 조금 얇아졌습니다. 만점자도 줄었어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인문계 최상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작년 이상으로 늘었고 그러니까 자연계 정시 입결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인문계열은 자연계열 학생 덕색으로 작년 정도의 입결은 유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고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하향 안정 지원 추세는 아닙니다.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쉬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하지 뭐 하는 이런 재수 흐름이 많아서 점수들을 아껴 남겨서 쓰는 일들은 많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니까 입결이 올라갈 요소는 아니죠.
반대로 높아질 수 있는 요소는 인문계는 자연계 교차 지원 학생들이 입결을 올려놓을 가능성이 있고 올해도 그 모집 단위에 따라 최상위권은 작년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울의 중위권 이하의 상경계열은 선호도가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시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오늘 수능 성적표를 받고 정시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2, 3일 정도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며칠 후인 12월 15일 날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하죠. 그 결과를 보시면서 천천히 정시에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실패한 게 확인되신 분들은 정시 지원을 하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것보다는 재수를 선택하신 학생은 빨리빨리 학원을 알아보시고 재수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년 수능은 1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수능 성적에 대한 전망과 분석해 봤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